무려 말 성화라는 마을은 안개 낀 산자락 아래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중심에는 민태식 도지사의 웅장한 저택이 자리하고 있었다. 기와 지붕은 햇빛 아래 빛났고 그 아래로 상인과 선비들이 비단옷을 휘날리며 시장을 오갔다. 저택은 화려함과 평온함으로 가득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속사정이 있었다. 민태식의 외동딸 혜진이 혼인을 하지 않는 문제였다. 혜진은 이제 21살, 한강의 새벽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시와 역사의 조예가 깊어 성화마을의 자랑거리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버지가 소개하는 혼담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민태식은 개경의 조정까지 이름을 떨치고자 하는 야심가였다. 그는 가문의 명예와 딸의 앞날을 위해 내로라 하는 집안의 사내들을 혜진에게 소개했다. 혜진아, 김씨 집안의 아들은 어떠하냐? 그 집안의 재산은 우리와 맞먹는다. 민태식이 간절히 물었다. 아버님, 그분은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혜진이 단호히 답했다. 그러면 전주에서 온 선비는 어떠했느냐? 그의 학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분은 책만 말할 뿐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민태식의 한숨은 점점 깊어졌다. 가문의 명예와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는 그에게 혜진의 고집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느 날 마을 축제에서 벗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놀다 돌아온 혜진을 본 민태식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등불이 밝힌 축제의 웃음소리가 저택까지 울렸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혼인할 나이에 남편도 없이 이리 돌아다니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 그가 호통쳤다. 내일 당장 혼인을 정할 사내를 찾을 것이니 그리 알라! 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똑부러지고 자존감이 강한 여인이었다. 아버님, 소희는 아버님을 위해 혼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할 것이며 설령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도 상관없습니다. 혜진의 단호한 말에 민태식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부녀 사이의 고집은 서로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했다. 수군거렸고 달이 뜨면 구슬픈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하지만 혜진은 그런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강요와 가문의 명예에 짓눌린 마음을 달래고자 그녀는 깊어지는 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왜 나는 아버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가? 그녀는 낙엽을 밟으며 중얼거렸다. 내 삶은 가문의 도구일 뿐인가? 그녀의 마음은 고뇌로 가득했다. 걸음을 옮길수록 아버지의 그림자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님을 직감한 혜진은 걸음을 멈췄다. 귀를 기울이자 어둠 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나타났다. 그 호랑이의 호박색 눈은 달빛 아래 번쩍였고 날카로운 발톱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혜진은 온몸이 굳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뒤돌아 달아났다. 한복자락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신발이 거친 땅에 미끄러졌다.
호랑이의 무거운 발소리가 바로 뒤에서 쫓아왔다. 살려주세요! 그녀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공포에 질린 다리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거친 산길에서 신발이 벗겨지고 그녀는 정신없이 달렸다.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가 등 뒤에서 점점 가까워졌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혜진은 절망 속에서 생각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호랑이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치려는 순간 갑자기 골짜기를 울리는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렸다. 물러와라! 한 사내가 풀숲을 헤치며 번개처럼 나타났다. 그는 망설임 없이 호랑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놀랍게도 맹렬히 달려오던 호랑이는 그의 기세에 겁을 먹은 듯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꼬리를 내린 채 황급히 도망쳤다. 호랑이의 그림자가 숲속으로 사라지자 혜진은 그제야 풀썩 주저앉았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혜진은 자신을 구해준 사내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어찌되었을지. 그녀는 그의 낡은 옷소매를 잡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며 어딘가 슬픔이 스쳐갔다. 옷차림은 누더기처럼 낡았지만 그의 모습은 흔들림 없었다. 문득 마을 사람들의 소문이 혜진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달빛 골짜기에 사는 귀신 혹은 요괴라 불리는 사내. 하지만 눈앞의 그는 귀신이 아니라 그녀의 은인이었다. 제 이름은 혜진입니다. 따라 달빛 골짜기 깊숙한 곳에 자리한 그의 초라한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호랑이에게 쫓기다 바위에 긁혀 피가 나는 발목의 통증이 심했다. 성우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발목에 상처가 깊습니다. 제가 치료해드리겠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통증 때문에 그의 제안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오두막 안은 소박했다. 작은 화로에서 따뜻한 온기가 퍼졌고 나무 냄새가 은은히 감돌았다. 놀랍게도 방 한쪽에는 책과 두루마리가 정갈이 놓여 있었고 붓과 먹이 준비된 책상이 있었다. 귀신이나 요괴에 거처라 하기에는 믿기 어려운 풍경이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혜진의 발목을 붕대로 감아주었다. 치료를 받으며 혜진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성우님,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달빛 골짜기의 귀신이라 부르는 것을 아시옵니까? 어찌하여 홀로 이곳에서 지내시는지요? 성우는 씁쓸히 웃으며 답했다. 그런 소문에는 익숙합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한때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양반가의 자제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 낙방하고 집안에서 쫓겨났다. 설상가상으로 사랑했던 약혼녀마저 가장 믿었던 벗에게 빼앗기는 비극을 겪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날 이후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배신당한 마음은 누구도 믿을 수 없게 했죠. 마을 사람들이 저를 귀신이라 하든 짐승이라 하든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혜진은 그의 이야기에 깊이 연민을 느꼈다.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고 홀로 고통받아온 그의 세월이 마음 아프게 다가왔다. 성우님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인데 마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체념이 묻어났다. 혜진은 오두막 한편에 놓인 두루마리를 펼쳐보았다. 그의 필체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깊은 사색과 고고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한시에는 고독한 연꽃이 폭풍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혜진은 감탄하며 물었다. 이 시들은 모두 성우님이 쓰신 것입니까? 예, 성우가 답했다. 시는 제 유일한 낙입니다. 밤마다 골짜기에서 시를 읊으며 마음을 달랍니다. 혜진은 마을에서 들리던 구슬픈 노랫소리의 주인이 성우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기뻐하며 말했다. 한 편을 노래로 들려주시겠습니까? 성우는 처음엔 피는 연꽃이라는 시를 썼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잔잔히 울렸다. 강물도 길을 찾아 흐르니 어찌 삶을 탓하리. 이 몸은 홀로 선 군자의 몫이니 천지의 주인이라. 그의 노래는 혜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 했던 그녀의 마음이 시에 고스란히 담긴 듯했다. 혜진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마음의 확신. 혜진은 그날 이후로 자주 달빛 골짜기의 오두막을 찾았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문이나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다. 성우를 향한 발걸음만이 그녀를 이끌었다. 혜진은 집에서 정성껏 지은 밥을 가져다 주었고 성우는 그녀에게 자신이 쓴 시와 노래를 선물하며 화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시를 읽고 골짜기의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용히 정을 쌓아갔다. 말없이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성우의 굳게 닫혔던 마음은 혜진의 따뜻함에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혜진은 성우의 깊은 내면과 뛰어난 재능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확신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반려자는 바로 성우라는 것에. 그의 겉모습이나 마을의 소문이 아닌 마음으로 통하는 사랑을 찾았다고 믿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낙엽이 황금빛으로 물든 어느 저녁, 혜진은 아버지 민태식에게 말했다. 아버님, 제가 드디어 원하던 서방님을 찾았습니다. 민태식의 얼굴이 환해졌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그 사내가 누구냐? 혜진은 망설임 없이 답했다. 달빛 골짜기에 사는 성우라는 사내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라 부르는 그분입니다. 민태식은 기가 막혀 벌컥 화를 냈다. 뭐라? 귀신이라니? 네가 미쳤느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노여움으로 물들었다. 그는 귀한 딸이 요괴에게 홀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혜진은 침착하게 아버지를 설득했다. 아버님, 그는 귀신이 아닙니다. 그는 시를 짓고 노래하는 음유 시인입니다. 그의 글은 조선 최고의 시인이라 해도 손색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혜진의 단호한 말에 민태식은 잠시 망설였다. 말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혜진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우님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성우는 혜진의 당돌한 말에 쑥스러워하며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다. 참으로 똑부러지는 여인이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혜진의 손을 놓지 않았다. 혜진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이러지 마시고 당장 아버님을 찾아뵙고 혼인의 허락받아요. 혜진은 상우의 손을 잡고 저택으로 향했다. 산길을 내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에는
새로운 인연의 설렘이 깃들어 있었다. 민태식은 딸의 손에 이끌려온 남루한 옷차림의 성우를 보고 내심 놀랐다. 하지만 사내를 내치는 것도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성우가 가져온 시를 읽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곧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왕실 축제와 새로운 시작. 민태식은 성우의 시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필체는 맑은 샘물처럼 마음에 스며들었고 구절 하나하나에 깊은 사상과 뛰어난 문장이 담겨 있었다. 어찌 이리도 글을 잘 쓰는가? 민태식은 감탄하며 물었다. 자네의 학문과 재능은 보통이 아니구나. 성우는 겸손히 답했다. 그저 마음에 떠오른 대로 쓴 것뿐입니다. 마침 개경에서 왕실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다. 이 축제는 고려 전역의 시인들이 모여 왕의 은총을 받기 위해 시를 겨루는 자리였다. 민태식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안했다. 성우야, 축제에서 시 한 편을 써줄 수 있겠느냐? 그 시가 상을 받으면 너희 혼인을 허락하겠다. 혜진은 그 말에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고 성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과 믿음이 가득했다. 성우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귀는 기쁨으로 붉어졌다. 혜진의 격려 속에 성우는 붓을 들어 시를 썼다. 백성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시는 고려의 화합과 희망을 노래했다. 그의 붓끝은 막힘없이 종이를 채웠고 강건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담긴 시가 완성되었다. 민태식은 그 시를 받아 개경으로 달려갔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다. 축제 탄īt. 성우의 시는 수많은 시인들의 작품을 제치고 단연 으뜸으로 뽑혔다. 왕은 백성의 마음에 담긴 깊은 뜻과 빼어난 문장에 감탄하며 물었다. 이 훌륭한 시를 누가 썼는가? 민태식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혜진과 성우를 불러 말했다. 혜진아, 네가 선택한 서방이 내게도 큰 도움이 되었구나. 너희 혼인을 허락하겠다. 혜진은 기쁨에 성우의 손을 잡았고 성우는 수줍게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태식은 약속대로 마을에 웅장한 저택을 지어주었다. 기와 지붕과 넓은 마당은 그의 옛 저택보다 더 화려했다. 혜진과 성우는 그곳에서 성대한 혼례를 올렸다. 성우는 혜진의 따뜻한 마음 덕에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으로 나왔다. 그의 시는 고려 전역에 퍼져 명망 있는 음유 시인으로 이름을 떨쳤다. 혜진은 그의 재능이 세상의 빛을 보게 도운 현명한 아내였다. 그들의 집은 늘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했다. 성우의 시는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고 그의 명성은 점점 커져 큰 부와 명예를 쌓았다. 혜진은 남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해졌다.